영풍재지의 주가의 급등 그리고 급락 그 이후에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미수금 사태로 빚어진 지금 미수거래 차단 내용들도 시장에서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관련한 사건의 그 전모와 또 미수금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영풍재지 주가만 놓고 보면 이제 작년 11월부터 해서 특별한 어떤 호재성 공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11개월간 12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결국 이게 시세 조정이었다. 그리고 이 시세 조정에는 100여 개 이상의 계좌가 동원이 됐는데 이런 많은 계좌들을 동원해서 매일 조금씩 이제 그 시세를 올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주가 조작 일당도 이제 일부는 구속이 됐는데 주가 조작 일당은 보통 이제 키움증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키움증권에 등록한 계좌를 통해서 이 영풍재지 주식을 꾸준히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죠. 이유는 이제 키움증권의 미수거래 증거금률이 해당 종목의 경우 40%로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주요 증권사들과 비교해서 가장 낮았습니다. 뭐 대형 증권사들은 다 증거금리를 영풍재지에게 100%로 상향시켜 놨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주식을 살 수 있었는데 키움증권은 아니었죠. 결국 이제 키움증권은 영풍재지 하한가 사태가 터졌던 지난 18일까지 증거금리를 그때까지도 40%를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되고 나서야 이제 올렸거든요. 그 거래 정지가 되기까지 그 직전 2달 동안 영풍재지 하루 주식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 상당수 작전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고 키움증권이 영풍재지 하한가에 따른 미수금이 지금 4,943억 원이 발생을 했고 반대 매매를 실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반대 매매가 실행될 경우에는 뭐 장기간 뭐 하한가가 지속될 선례들도 있고요. 그렇죠.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이 미수거래 금지 관련해서도 잔뜩 좀 긴장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관련한 종목들이 각 증권사마다 조금 다른데 그런 종목들이 유독 하락폭이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은 뭐 종목들이 신용이 좀 많았던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뭐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의 투심이 높았던 종목들이 좀 하락폭을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풍재지가 가장 큰 뭐 이슈를 만들고는 있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부터도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좀 비율이 많이 높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코로나 이전 시기 대비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대 매매가 거진 이제 계좌 기준으로 그리고 미수금 대비 기준으로 뭐 8%, 9%, 10%씩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상황이었고 매일 어찌 보면은 500억 이상의 이게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끝에 영풍재지가 이번에 뭐 5천억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 터져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게 이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고금리 시대에 지금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신용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위탁 증거금률 100%로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신용이나 이런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 그동안 하셨던 분들이 얼른 무서워서 주식을 팔게 되는 그러한 뭐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겁니까? 뭐 일단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새로 이제 그러니까 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신규 매수자들. 네, 신규 매수자들이 이제 증거금이 100%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이제 좀 부담스럽게 이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뭐 증거금이 뭐 40%나 아니면 뭐 그거보다 낮았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증거금 100% 되는 이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증거금 100%를 보통 이제 증권회사들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맡겨놓긴 하지만 뭐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관리 종목이나 이상 급등, 뭐 투자 유의, 정리 매매 뭐 이런 종목들이 이런 이제 해당되는 사항들이 이제 증거금 100%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를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경험을 하면서 그때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한꺼번에 무더기 급락이 나타나서 아니 내 종목이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럼 뭐 주가 차트로 그런지 아닌지를 관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미리 공지를
어떻게 줄 수 있나요? 대처 방안이 궁금한데요. 전 공지했습니다. 어떻게 공지했어요? SG 종목들 그 뉴스에 나온 거 공지했습니다. 봤습니다. 네, 저는 공지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뭐 상승하는데 이유가 없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상승하는데 딱히 뭔가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전혀 없는데 주가가 오르면 이거 네. 냄새 난다. 아, 그죠. 전 그래서 저도 영풍재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 그래서 공지를 했습니다. 영풍재지는 안 느끼셨어요? 냄새 안 났어요? 라이브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음. 문제는 SG 사태가 터지고도 올라가고 있는 것은 요거는 좀 건들면 위험하다. 저의 신상에 좀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몸을 사렸죠. 밤길을 조심하시기 네, 위해서. 그렇죠. 스트레스가 올까봐. 네. 자, 우리 네. 이재규 교수님, 어떻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내 종목이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태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서 좀 이제 부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세력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런 증권의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비난하고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손실이 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계좌 자체가 손실이 난다라는 것을 꼭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원칙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변동성이 크거나 주가의 흐름 자체가 내재 가치나 무슨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증권사들마다 무슨 알림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HTS나 MTS 같은 경우도 이제 알림 설정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내 자금은 내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 원인에 대해서 지금 정말 많은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을 어찌 보면은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모든 주가 조작 사태 오래 터진 거 다 보시면은 매수 플레이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로 올리고 여러 가지 계좌로 계속해서 돌려서 매수해서 올렸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공매도거든요. 네이버 카페에서 뭐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사태도 마찬가지고 SG도 마찬가지고 영풍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에는 돈으로 밀어 올리는데 이유 없이 올라가고 내재 가치보다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도적으로 이게 좀 많이 미비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게 매수 매도의 싸움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용한 종목, 특히 우리나라는 상장사가 다른 나라 대비로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드려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공매도 같은 게 조금 제도적 보완이 되고 다시 적용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숙제가 참 많습니다. 뭐 주주 환원책도 그렇고 이런 공매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매도를 마냥 이제 안 좋은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좀 제지를 할 수 있는 혹은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탁상공론을 할 필요는 없고 관련된 부처 관계자분들이 혹시 이 방송 보신다면 좀 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임순재 고수는 강력한 시세 조정에 처벌이 필요하다. 손소호 고수는 뒤늦은 대응, 소액주주들만 피해가 커질 것 같다. 이재규 고수는 리스크 관리는 필수다. 테이블 고수는 상승과 하락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오늘장 탑5 5가지 주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댓글도 뜨겁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올라왔는지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